그래서 제 생각에 굳이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 ETF 4종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현재 그냥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5,5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한 80%예요. 조금 전에 그 좋은 주식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셨는데 쓰신 책들 보니까 주식 초보자도 쓸 수 있는 그 종목 발굴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가운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가 부양 의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뭐 시장에서는 주가 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톤다운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제 자사주 취득.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내고 실제로 이제 사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비싸게 사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시장이 급락했을 때 기업들이 공시를 내고 자사주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주가 많이 떨어졌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주가가 되게 높은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거는 사실 100%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어떤 투자자들의 물량을 대신 사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또 약간 그 기업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주주가 뭔가 매각을 하는 그런 타이밍과 자사주를 취득하는 타이밍이 좀 비슷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 뭔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취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에 가면 그 오늘 자사주로 얼마를 취득하겠다 공시를 하고 실제로 얼마를 취득했는지 계속해서 발표를 해요. 네. 이게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100% 취득하는 의무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잘 취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근데 자사주 사면은 그러니까 자사주를 그 매입하는 어떤 시점은 별로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그게 비싸게 살려고 하지 않고 밑에서 받쳐놓고 사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그때 그 팔고자 하는 어떤 매도 세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 과연 자사주 공시하는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사주 공시를 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좋다라고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는 주가를 방어한 의지는 있구나. 이게 사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싸긴 싼데 계속 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기업 돈 잘 벌고 괜찮고 하는데 뭔가 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포인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기업에서 주가를 부양한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래도 주가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뭐 갑자기 기업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온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플로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게임주가 떠오르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그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뭐 주가가 단기간 내에 엄청 뭐 여러 배 올랐잖아요. 네네. 네. NFT 접목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며칠 전에 NC소프트도 우리 한다. 네네. 뭐 여러 게임 회사들이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 이게 다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가 관리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네. 비즈니스 네네. 어쨌든 지금 시류 트렌드에 맞춰서 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일단은 이게 주가 부양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그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근데 이게 또 이슈라는 건 또 이슈가 사라지면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슈가 있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막 떠오르고 있을 때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이럴 때 오히려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슈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지속이 되긴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NFT 이런 것들이 뭐
맨 처음에 게임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엔터에서 나오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제 생각에는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즐겁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그냥 게임비리 싸서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6만 원대 산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죠. 전에 한번 급락을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서 한 2배 먹고 팔았는데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배 아파하신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그래서 타이밍은 누구나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긴 맞아요. 한데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뭔가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시장의 주도주를 쫓기 위해서 NFT에 지금 타야 되나?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런 말씀하신 이런 조건들의 기업에 투자하는 거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점이 참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좀 상당 기간 좀 오래 보시고 들어가셔야겠죠. 제 생각에는. 그 얘기는 우리 다시 말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를 감내할 그 자신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 떨어지면 한 30%는 금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점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사자마자 그렇게 물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다시 원상 회복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30%씩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굳이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 ETF 4종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단 거기에 동의하시죠?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당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월별로 그 우리나라 이제 고배당 50지수가 있고 배당 성장 지수가 있어요. 그 10년간 월별로 이제 평균을 내서 코스피 지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 11월 달까지는 아웃퍼폼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 와서는 코스피 지수보다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월 말에 배당락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한 게 뭐냐면은 난 여기에서 그냥 배당락을 막고 그냥 배당금을 받고 그렇게 이제 상계를 칠 거냐 아니면은 그 배당락 전까지 좀 들고 가서 시세 차익을 추구를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고 사실 그래서 배당주를 내가 뭔가 좀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뭔가 사고 팔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봄에 사시는 게 가장 싸요. 그 자본이득을 취하시려면 주가 차익을.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가장 쌉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아웃퍼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당주 어떤 배당주를 사야 될 거냐? 뭐 사실 배당도 받고 주가 수익,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네네. 걸 생각하는데 네. 어떤 배당주가 좋을까요? 대부분 그냥 떠오르면 금융주밖에 안 떠오르는데. 일단은 그건 이제 우리나라 국한돼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금융주만 떠오르는 것 같고 일단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도 약간 오너 중심의 기업 문화, 뭐 주주한테 그렇죠. 환원을 한다 이런 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반대예요. 그래서 주주 중심의 그런 기업 문화를 펼치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현재 그냥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5,5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분기로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자주 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중에서 700개 기업이 5년 이상 배당금을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분기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뭔가 주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한국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기 배당을 주는 주식이 거의 한 20개도 안 될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뭔가 배당주로 골라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배당 턴어라운드 관점? 예를 들어서 원래 배당을 주지 않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줬는데 1년에 한 번 줬던 주식이라든지 근데 그런 기업들의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4번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주가가 재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이제 엑시트를 앞두고 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막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보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배당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인컴 수익을 추구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배당 받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맞죠. 사실 요새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죠. 서학김이라고 표현하는 한국 주식 시장이 요즘 더군다나 완전히 그 뭐랄까 실망을 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도 그 배당주 ETF 네네. 뭐 개별 기업 뭐 네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쪽이 그 초보에게는 좀 더 유리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ETF가 그냥 사놓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 리밸런싱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초 알아서 지수에 전문가들이 따라서. 다 계속 바꿔 나가죠. 그 기초 지수에 따라서 뭐 약간 사양 산업은 빼고 또 오른 애들은 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개별주를 투자하는 것도 제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제 분기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딱 세 종목만 사면 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뭐 한 말씀을 드리면 1월, 4월, 7월, 그다음 11월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주식이 있어요. 아 잠시만요. 1월, 4월, 7월, 11월 맞네요. 그 배당하는 주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MT라고 있어요. ANT 네. 이제 통신회사.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서 그 AMT. AMT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그 통신 설비를 임대해 주는 업체예요. 근데 그 기업이 이제 글로벌 리츠예요. 리츠 쉽게 말씀드리면 리츠고 리츠 쪽. 글로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통신 설비가 21만 개가 넘어요. 뭐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도 하고 있고 밑에 이제 남미 쪽도 하고 있고 뭐 아시아 쪽에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뭐냐면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데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같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MT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로벌 통신사들한테 뭐 설비를 임대를 해주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 데이터 트래픽이 앞으로 늘 것이냐 줄 것이냐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랑 좀 비슷한 기업 중에서 에퀴닉스라고 있어요. 에퀴니스. 네, EQIX라고 해서 EQIX. 여기 이제 데이터 티커인가 센터 보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여기도 이제 글로벌 한 200곳이 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고객들만 거의 한 10,000곳에 다다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를 계속 사용을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월, 5월, 8월 그 다음에 11월 이제 이런 식으로 배당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리츠 하면은 그냥 우리 단순하게 뭐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혹은 뭐 무슨 그죠 보통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하죠. 네네. 근데 참 미국 시장은 보니까 아주 섹터별로 잘 나뉘어진 것 같아요. 뭐 미국, 말씀하신 네네. 데이터도 네네.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미국 이제 리츠 섹터를 12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신, 근데 주로 이제 인프라로 분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리츠는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어차피 고만고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섹터별로 완전 달라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약간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15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 자체가. 네네. 반면에 이제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쇼핑센터, 그다음에 호텔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츠도 좀 잘 고르시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은 뒷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 뭐죠 증설하거나 하면은 뒤에 소부장들이 네네. 수혜를 더 크게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네네네. 뭐 이런 뭐 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네.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부장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CR이라고 해서 그 단가이나 이런 것도 압력을 그렇죠. 지속적으로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개별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원가 절감을 위한 어떤 네네네. 그 압박을 가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동산 리츠 관련해서도 성장주 우리 개념의 성장 관련 섹터 이런 쪽의 리츠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주가 차익을 위해서도. 네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배당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어디 뭐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오, 되게 많죠.
많아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알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에서 배당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슈어디비던드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슈어 디비던드. 네,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솔직히 뭐 개인 블로그처럼 그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냥 딱 보기에는 뭐 이렇게 허접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그 미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년 이상 그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수백 개에 달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별칭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 킹, 50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시킨 기업, 그다음에 뭐 배당 귀족, 25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시키고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일평균 거래량이 얼마큼 나온 그런 별칭이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의 리스트를 엑셀로 다 보내줘요. 매일수를 입력을 하면.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시킹 알파. 네, 거기에서 보시면은 그 기업의 이제 배당, 성장 스토리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배당 수익률 차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다. 뭔가 5년 차트를 봐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5년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서 높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가 좀 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배당 수익률이 지금 낮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잃는 이런 상황.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 피해야 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그 핵심이요. 이건 뭐 원칙이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거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편향이죠. 제가 이제 2007년도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간접 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뭐 원자재 쪽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친디아 쪽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1년 수익률이 100%더라고요. 당연히 이때 내가 1년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벌 수 있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확히 1년 지났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찾아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실 그 욕심을 너무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오래 투자하신 분들 말씀은 나와서 연간 수익률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되잖아. 그럼 한 5%, 6%이 정도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는데 뭐야? 10배거를 바라고 혹은 네네네. 막 50%, 100% 수익을 바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투자하는 게 결국은 그 돈을 잃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저는 이제 가장 정확한 지표가 경제 지표도 아니고요. 투자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통계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투자가. 내가 고른 종목이 잘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정말 투자 실력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가 확 돼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시장이 도와주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장이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잘해서요. 근데 정말 엄청난 고수분들이 아니고서는 시장이 도와주는 게 훨씬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만 지속되고 만다. 그러면은 금방 돌아와요. 근데 뭐 작년부터 해서 한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물론 이제 올해는 좀 부진하게 했지만 나쁘진 않았잖아요. 박스권이었고.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정말 좋구나. 내가 잘해서 정말 투자를 잘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계좌를 계속 열어보고 행복해하는 횟수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내 친한 사람들한테 야, 나 돈 좀 벌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근데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티를 내면 고점이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면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심하시고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그 익절을 해라. 그러니까 실현화해라.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계좌에서도 돈을 빼고 네. 뭐 이렇게 해라. 네. 근데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그 이상을 다른 주식으로 또 그만큼 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돈을 네. 야 내가 이거 요 돈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 있으면 이만큼 더 벌었을 텐데 이 생각으로 점점 액수가 커지잖아요. 투자 맞아요, 액수가.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은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신나고 야 이거 회사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한 지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자꾸 늘고 있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네네. 저금리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벌 수 있는 곳 찾다 보니 또 코인 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시점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지금 꼭 투자해야 될 만한 어떤 좋은 주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지금이라고 딱 한정 짓긴 좀 그렇고요. 대신에 항상 좋은 주식은 항상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할 텐데 어떤 주식을 우리가 골라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주가는 그 밸류에이션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본다라고 하면 EPS 곱하기 PR이거든요. 네. PR이 이제 주가 수익 배수. 그래서 EPS랑 PR을 곱하면 주가가 나오는데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보다는 PR이 높아질 수 있는 주식을 좀 골라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돈을 버실 때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PR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보통 처음에 실적은 안 나오는데 대신에 시장에서 주는 밸류에이션은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PR이 쫙 높아져요. 근데 이제 공부 약간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R이 높아질 땐 못 사요, 사실.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EPS가 막 높아지면서 PR이 막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벌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끝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크게 손실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함정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주식을 고르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변화들 이런 것들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뭐 주도주가 뭐지? 잘 나가는 게 뭐지? 하고 이거 올랐네라고 딱 투자를 하면은 단기간에 벌 수 있을지 좀 장기적으로 필패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차원에서 물론 재무 공부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떤 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것도 이제 P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좋은 주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좀 뭐랄까 자기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달란트 투자 이래학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